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학 소장입니다. 드디어 2011년 6월 온라인 특강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온라인 특강만 1년째인 것 같아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지를 해드릴 텐데 이번 6월 특강부터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는 점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년 동안 온라인 특강을 했고, 사실 그 이전에는 해병대 캠프다, 뭐 특공대 캠프다 해서 재작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었죠. 자, 이 강의가 대학원 수업에도 활용된다라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끼리 또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틀어주고 유튜브 강좌 같은 것들을 틀어주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고 계신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글로벌 기업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6월 달에도 3주에 걸쳐서 특강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강 1은 6월 7, 9, 10일, 특강 2는 14, 16, 18, 특강 3은 20일, 23, 25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특강을 실시할 겁니다. 월, 수, 금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이게 좋은 점이 특강은 바로 다음 날에 복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모든 강좌를 동영상으로 다 드리고 자료까지 다 드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강 다 끝나고 복습을 다 하고 나시면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만 하는 강의는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본인이 복습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장점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강좌를 녹화 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복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불참을 하셨더라도 동영상이 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강의에 들어오시면 연속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편하게 집에 오셔가지고 딱 3일만, 월수금 3일만 고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실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년 동안 저도 온라인 강의를 해보니까 강의를 하는 저 자신도 상당히 발전이 돼요.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질문을 받다 보면 아, 이렇게 강의를 해야 정말 쏙쏙 이해가 되는구나. 저도 깨달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보완을 해서 정말 알찬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재나 프로그램이 다 무료라는 점. 신청 및 프로그램은 매월 제가 공지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동영상 아래에 설명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 문구를 보시면 특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소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특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특강 1, 논문 논리 구조와 연구 설계 글쓰기.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6월 7일, 9일, 11일 월수금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 3시간 총 9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내용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보면 자, 1번부터 7번까지 가장 중요한 게 7번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뭐 이렇게 쓰면 된다 저렇게 쓰면 된다 말은 많아요. 자, 근데 그 이렇게 쓰면 된다 저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조차도 이해하기 쉽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의 엑기스의 요령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어떻게 실제로 논문에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말만 전문가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쓰는 거를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본인한테 이득이 됩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습과 실습을 통해서 본인도 그렇게 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논문을 잘 쓰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뭐 예시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도 하겠지만 옆에 보세요. 한글 파일에 직접 글을 써요.
이거 어디서 인용을 어떻게 해서 출처를 어떻게 밝히고 논리 구조는 어떻게 짜고 카테고리는 어떻게 짜고 그 안에 문단은 어떻게 제시를 해서 그 문단을 어떻게 뭐 두괄식으로 쓸 건지 미괄식으로 쓸 건지 개조식으로 쓸 건지 어떻게 써야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끔 가다가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질적 연구를 하는데 질적 연구하는 저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제기하는 거, 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설계를 하고 그거를 푸는 이 모든 일련의 절차는 똑같아요. 다만 내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풀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숫자면은 양적 연구고 숫자가 아니면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질적으로 푸는 거예요. 양적은 양적 연구의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질적은 질적 연구의 분석 기법들이 있죠. 어떤 기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구성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반적인 구조 체계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어떻게 글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부분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 2 논문 통계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프로그램은 자모비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모비, 제스프 요즘에 제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조금 알려졌어요. 사실 이 자모비하고 제스프 개발한 기관에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저한테 상 줘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자모비를 이용해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특강 3에서는 제스프를 이용해서 구조방식 모형 분석을 하겠다. 자, 이것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냥 둘 다 R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R, 파이썬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R이나 파이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지금 대대적인 추세다라는 것도 감은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냥 구분 짓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학술 연구 논문에서는 R 언어가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R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부담스럽죠. 왜? 코딩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언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R 스튜디오죠. R 스튜디오까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모비하고 제스프는 그냥 R 스튜디오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R 스튜디오하고 자모비나 제스프가 다른 점은 뭐냐? R 스튜디오는 여전히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자모비하고 제스프는 코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료인데다가 편한 데다가 요즘 추이가 맞는 R 언어를 사용하는 데다가 자모비나 제스프를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자모비를 이용해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고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아니, 물론 소수점 뒷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부트스트래핑을 했을 때. 부트스트래핑은 컴퓨터가 돌리는 거니까 몇 번 돌리느냐,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소수점 2자리, 3자리 정도로 압축을 시켜버리면 결과는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모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강 2 논문 통계 분석을 할 텐데 논문 통계 분석 2가 제가 어떤 의도로 강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논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법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누군가가 또 기법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어요. 기법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해요. 너무 많아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법이 나왔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안에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 기법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왜? 기초가 탄탄하니까. 응용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 나온 기법, 뭐 자기가 처음 보는 기법 볼 때마다 그 기법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서 그 기법을 빨리 이해를 해서 내가 응용력을 발휘해서 기법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을 원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응용력이 생길 수 있는 기본 지식이 탄탄하게 쌓여야 됩니다. 그 기본이 되는 분석들이 있어요. T테스트라든가 아노바라든가 회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이것도 아노바에서 응용이 된 거죠. 그와 아울러 논문 통계에서 일반적인 로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변수 계산, 그럼 빈도 분석, 교차 분석, 이런 것들, 기술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흐름을 짜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를 그 기초 지식과 함께, 통계적인 기초 지식과 함께 탄탄하게 쌓아 나오면 이제 다른 기법이 와도 이 기법은 얘하고 조인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 분석 기법을 응용한 거구나, 응용력이 생기게 되고 기법들을 보는 눈이 넓어질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기반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도 온라인으로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초보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서 먼저 해결을 해줘야겠다 라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거를 6월 달부터 적용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분석만 하면 뭐합니까? 편집하고 논문을 써야죠. 그래서 해석까지 하는 그 실습 과정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오른쪽에 엑셀 보이시죠? 편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글 프로그램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논문을 한 편 쓰는 거예요. 이 쓰는 과정에서 또 복습이 일어나고 또 복습이 일어나고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강 3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스프, 뭐 똑같아요. 잠오비하고 큰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제스프는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하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스프를 이용해 가지고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할 겁니다. 잠오비를 할 줄 알면 제스프를 할 줄 알게 되고, 제스프를 할 줄 알게 되면 잠오비를 할 줄 알게 되고, 뭐 둘 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약간 다른 점이 있긴 있어요. 그 차이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의를 하면서. 자,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따지자면, 자, 그 전에는 제스프를 이용을 해도 1시간이 걸렸다면 이제 내용이 좀 질적으로 저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땡길 수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콘텐츠 자체가 제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도 이론이 어려워요. 그 이론을 확실하게 다잡고 내가 직접 분석하고 편집하고 해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논문을 한 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제스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글에다가 이렇게 논문을 한 편 씁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용력이 생기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 아래에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신청서가 뜹니다. 이 신청서를 잘 읽어보시고, 강좌가 이렇게 특강 1, 2, 3이 3개가 있단 말이죠. 주마다. 그래서 뭐 복수로 선택하셔도 되고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질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강의 하나만 일단 특강 1만 신청하고 들어보고 다음 주에 또 특강 2 신청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 선택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강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다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들을 밑에다가 다 적어 드릴 거예요. 엑스마인드. 엑스마인드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다운로드를 안 받으셔도 돼요. 예,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이 파일을 하나 또 드릴 거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엑스마인드가 좀 프로그램이 무거워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엑스마인드는 다운로드를 굳이 안 받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오비는 다운로드 여기서 받으시고 제스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거 잠오비나 제스프 다운로드 받는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잠오비 제스프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는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논준모 잠오비, 논준모 제스프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동영상이.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직접 하고, 내가 직접 분석하고, 내가 직접 해석하고,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한테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직접 해라는 거잖아요.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통계 1도 몰라도 수학 1도 몰라도 논문 써본 적이 없어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강좌가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이런 강좌가 아닙니다. 다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무한 반복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제가 실습하는 걸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을 통해서 논준모 연구소 이번 6월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이 특강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이제 논문 가지고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워서 막 응용도 하고, 그 다음번 논문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그냥 다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해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논문으로부터 고통받지 말고 내 논문 내가 스스로 쓰고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6월달 온라인 특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공지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